스님,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윽. 이 이야기는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절을 찾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만난 한 남자, 스님과의 금지된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사연의 주인공, 그녀의 이름은 미선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비추고 있었지만 미선의 마음은 여전히 그늘져 있었습니다. 나이 58, 인생의 황혼기를 앞둔 그녀의 얼굴에는 30해 가까이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겪었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남편의 끈질긴 외도와 무관심에 지쳐 이혼을 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가슴 한켠의 공허함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미선아,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이대로 가다간 병 나겠어. 오랜 친구 은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진은 미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강원도에 있는 산정사라는 절에서 템플스테이를 한대. 거기서 쉬다 오는 건 어때? 잠시 모든 걸 잊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 미선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이라니 나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닐 텐데. 하지만 더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과의 관계도 끝이 났죠. 이제 정말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이 미선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죽고 싶은 건 아니지만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지도 않았어. 그래, 한번 가보자. 산정사는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도시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고요함이 감돌았죠.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을 산자락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절의 모습은 미선의 복잡한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템플스테이에 참가하신 분이시죠? 휴대폰은 여기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입구에서 미선을 맞이한 것은 중년의 여성 스님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유로운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에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선은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어차피 연락할 사람도 받을 연락도 별로 없었거든요. 숙소는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방 하나에 이불 한 채, 작은 찻상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창밖으로는 산자락이 보였고 저녁 노을이 고요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공양 시간, 미선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는 것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씹는 소리, 숟가락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식당에서 미선은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행이 시작됩니다. 새벽 4시에 예불이 있고 그 후에 108배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스님의 말에 미선은 긴장했습니다. 108배라니 몸이 버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여러분들을 지도하실 스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암 스님입니다. 그때 미선 앞에 한 분의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나이, 차분하면서도 깊은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현암 스님은 미선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보살님.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전혀 다른 단정한 모습과 따뜻한 눈빛의 미선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108배는 몸보다 마음을 숙이는 연습입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점차 익숙해지실 거예요. 현암 스님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죠. 첫날 밤, 미선은 이불을 덮고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현암 스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죠. 내일부터 시작될 수행이 어떨지 궁금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산속 절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미선의 잠자리를 지켜주고 있었죠.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종치는 소리에 미선은 잠에서 깼습니다. 도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깊고 울림이 있는 종소리였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법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드디어 108배 수행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암 스님이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낮춘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미선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첫 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10번, 20번 계속하다 보니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죠. 50번째 절을 올릴 때쯤 미선의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미선은 참고 있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70번째가 되자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몸이 휘청거리며 옆으로 기울어졌죠. 아! 미선이 작은 소리를 내며 넘어지려 했을 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현암 스님이었어요. 괜찮으십니까, 보살님?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우면서도 다정했습니다. 미선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현암 스님의 손이 자신의 등을 받치고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거든요. 죄송해요, 다리에 쥐가 나서. 무리하지 마십시오. 잠시 쉬다가 하셔도 됩니다. 현암 스님은 미선을 법당 한쪽으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부축해 주었죠. 미선은 깜짝 놀라며 몸을 움찔했습니다. 스님의 손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따뜻하고 부드러웠거든요. 그 손길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나아지셨나요? 현암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서도 받아본 적 없는 이런 다정한 손길을 스님에게서 받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스님.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수행은 경쟁이 아니니까요. 현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팔에는 여전히 그의 손길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점심 공양을 마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미선은 숙소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오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스님의 손길일 뿐인데 왜 이렇게 다정하고 포근한 걸까? 내가 너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서일까? 미선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운 결혼 생활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저녁 예불 시간, 미선은 현암 스님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가 연부를 외우는 모습은 정말 경건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눈에는 그 모습마저 다르게 보였죠. 예불이 끝나고 각자 숙소로 돌아가는 길 미선은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현암 스님이 있었습니다. 보살님, 오늘 다리는 괜찮으십니까? 네, 덕분에 괜찮습니다. 내일부터는 무리하지 마시고 힘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의 배려 깊은 말에 미선의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봤던가 싶었거든요.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현암 스님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미선은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숙소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도 자꾸만 현암 스님의 손길이 떠올랐어요. 이상해, 나 왜 이러지? 미선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스님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자신도 믿기 어려웠어요. 매일 남편에게 무시만 당했지 누군가 자신을 위해 준다는 마음은 미선에게는 새로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선이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숙소 앞에 뭔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작은 찻잔 안에 따뜻한 약차가 있었습니다. 차 옆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죠. 어제 무리하셨으니 몸을 따뜻하게 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현암. 미선은 그 쪽지를 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차를 한 모금 마시니 몸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해진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절에서는 매일 새벽 수행 후 간단한 산책 명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전날 밤 내린 비로 산길이 젖어 있었고 미선은 다소 얇은 운동화에 조심조심 발을 디디고 있었어요. 오늘은 산길이 미끄러우니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암 스님이 참가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선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스님을 따라 천천히 산길을 걸었어요. 빗방울이 나뭇잎에 맺혀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산책로는 절에서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는 작은 언덕이었죠.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절의 풍경이 정말 멋있다고 현암 스님이 설명해 주었거든요.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발밑을 조심하세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바위에 발을 디디는 순간 미끄러운 돌멩이 때문에 중심을 잃었어요. 아!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미선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넘어지려는 그 순간 뒤에 있던 현암 스님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몸을 붙잡았어요. 미선은 완전히 현암 스님의 품에 안겨버렸습니다. 그의 손이 본능적으로 미선의 가슴 부분을 움켜쥔 채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둘 다 숨이 멎은 듯 멈춰섰습니다. 현암 스님의 품에서 느껴지는 체온, 그의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죄송합니다, 보살님. 괜찮으십니까? 현암 스님은 손을 재빨리 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미선은 얼굴이 붉어진 채 눈을 피했습니다. 아직도 스님의 손길이 남긴 감촉이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치실까봐 급하게. 아니에요, 스님. 덕분에 다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산책을 마치고 절로 돌아오는 길 미선은 현암 스님보다 몇 걸음 뒤에서 걸었습니다. 자꾸만 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넓은 어깨, 차분한 걸음걸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점심 공양 시간에도 미선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건너편에 앉은 현암 스님이 조용히 식사하는 모습만 계속 쳐다보게 되었거든요. 그가 가끔 시선을 올렸을 때 눈이 마주치면 미선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자유시간 미선은 혼자 절 마당을 거닐었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오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스님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미선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때의 따뜻함이 그리워졌어요. 뭔가 가슴이 설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각자 숙소로 돌아가는 시간, 미선은 복도에서 현암 스님과 마주쳤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둘이 지나가려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 지나가세요. 현암 스님이 벽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미선이 그 앞을 지나가는 순간 두 사람의 몸이 스쳤어요. 짧은 접촉이었지만 미선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현암 스님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현암 스님의 품에 안겼던 순간 그의 따뜻한 체온, 복도에서의 짧은 접촉. 이러면 안 되는데. 미선은 베개를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할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어요. 매일 남편에게 무시만 당했지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준다는 마음은 미선에게는 새로웠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미선은 방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틈으로 내다보니 현암 스님이 자신의 방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몇 분간 그 자리에서 있다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미선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자신의 생각을 부정했습니다. 수행자인 스님이 그럴 리 없어. 나만의 착각일 거야.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숨길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서도 빗소리가 법당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각자의 일정으로 흩어졌고 법당에는 미선과 현암 스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108배를 해보시겠어요? 혼자서 하는 수행도 의미가 있습니다. 현암 스님의 제안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더 편했거든요. 특히 스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법당 한쪽에 무릎을 꿇고 첫 번째 절을 올렸어요. 현암 스님은 불상 앞을 정리하며 조용히 연불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연불 소리가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100번째 절을 채우고 나자 미선의 다리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 108배에 이어 다리는 덜덜 떨리는 상태가 되었죠.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힘들어하자 현암 스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방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스님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미선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스님 잠깐 들어오실래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현암 스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미선은 작은 찻상에 차를 우려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찻잔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지만 말보다는 침묵이 더 많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미선과 현암의 손이 살짝 닿았어요. 둘 다 움찔했지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접촉에서 시작된 떨림이 두 사람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스님.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암 스님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암 스님이 먼저 일어나 미선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현암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미선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미선의 말이 끝나기 전에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조용히 쓰러지듯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금기를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남는 그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미선은 현암 스님의 품에 안긴 채로 눈을 감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암 스님 역시 오랜 수행 생활에서 억눌러왔던 인간적인 감정이 분출되고 있었죠. 그날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습니다. 수행자와 템플스테이 참가자라는 경계를 넘어선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만난 순간이었어요. 비는 새벽까지 내렸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고 느꼈거든요. 그 첫 번째 밤 이후 미선과 현암 스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낮에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평범하게 수행했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예불, 미선은 현암 스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스님이 가끔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을 느낄 때마다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몸은 괜찮으십니까? 점심 공양 후 현암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어제 다리 통증을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미선의 대답도 짧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와 그리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예불을 마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선은 복도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현암 스님이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미선을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미선의 방까지 걸었어요.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미선은 망설였습니다. 어젯밤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이성과 다시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는 감정 사이에서 흔들렸거든요. 들어오실래요? 결국 미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현암 스님은 한 번 고개를 숙인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차를 우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다가갔어요. 어젯밤보다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현암 스님이 미선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괴로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미선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관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놓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함, 귓가에 들리는 숨소리,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심장 박동 모든 것이 소중했어요. 사흘째 밤도 나흘째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암 스님은 밤이면 조용히 미선의 방을 찾아왔어요. 두 사람만의 은밀한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죠? 어느 날 밤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를 숨기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모든 책임을 져야겠지요. 현암 스님의 대답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스님으로서의 자신과 한 남자로서의 자신 사이에서 선택을 한 상태였습니다. 스님 죄송해요. 제가 스님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보살님 때문이 아니라 제가 원했던 일입니다. 현암 스님은 미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애정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낮 시간에는 두 사람 모두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 앞에서는 스님과 신도의 관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면 서로만 아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보살님, 템플스테이는 어떠신가요?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다른 스님이 미선에게 물었을 때 미선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 마음은 편해졌지만 그 이유가 수행 때문만은 아니었거든요. 네, 많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현암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미선은 정말로 살아있음을 느꼈거든요. 오랫동안 대접받지 못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밤, 현암 스님이 평소보다 늦게 미선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미선은 바로 알아챘죠. 무슨 일 있으세요? 내일 다른 스님이 밤에 순찰을 도실 것 같습니다. 현암 스님의 말에 미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킬 위험이 커졌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겠네요. 두 사람은 그날 밤을 더욱 소중히 여겼어요. 이별에 대한 두려움과 아쉬움이 더해져서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두 사람만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금단의 사랑이 깊어져 가고 있었죠. 산정사의 공기는 깨끗했지만 그날은 숨이 막히도록 차가웠습니다. 그날 새벽 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옆에서 고요히 숨을 쉬고 있는 현암 스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님, 일어나세요. 곧 새벽 예불이에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현암 스님을 깨웠습니다.
그는 눈을 떴지만 바로 일어나지 않고 미선을 바라봤어요. 조금만 더. 안 돼요. 들키면 큰일 나요. 미선의 다급한 목소리에 현암 스님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정리했고 스님은 미선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오늘도 조심하세요. 네, 스님도요. 현암 스님이 방문을 조용히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주위를 살피며 자신의 방으로 향하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현암 스님? 복도 끝에서 해광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에 순찰을 돌던 해광 스님이 현암이 미선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거였어요. 현암 스님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뒤돌아보니 해광 스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광 스님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현암 스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보살님 방에서 나오신 건 맞습니까? 현암 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주지 스님께 보고드려야겠습니다. 해광 스님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주지 스님의 방으로 향했어요. 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들은 미선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국 들키고 만 것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1시간 후, 주지 스님이 직접 미선의 방을 찾아왔어요. 엄숙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미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살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주지 스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지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지 스님은 미선을 법당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이미 현암 스님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보살님도 앉으세요. 미선은 현암 스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현암 스님, 이게 정말입니까? 주지 스님의 질문에 현암 스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짧지만 분명한 사과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출가 수행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주지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수행해온 현암 스님의 파괴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보살님, 주지 스님이 미선을 불렀어요.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주지 스님. 오늘 즉시 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암 스님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지 스님의 말에 현암 스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 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현암 스님. 미선이 스님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주지 스님이 제지했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은 짐을 싸서 떠나주세요. 미선은 일어서서 법당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현암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마음에 담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미선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1시간 후 미선은 산정사를 떠났어요. 절 입구에서 한 번 뒤돌아봤지만 현암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주일간의 템플스테이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현암 스님과의 인연이 정말 끝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산속의 절은 점점 멀어져 갔고 미선의 마음속에는 현암 스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손길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책임질 일입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선은 현암 스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떠올렸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미선은 산정사에서 보낸 일주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에 들어있는 템플스테이 수료증과 스님이 써준 작은 쪽지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방안은 떠나기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선 자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현암 스님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현암 스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 미선은 매일 밤 그 생각을 했어요. 주지 스님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아직 절에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미경은 미선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어요. 미선아,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미선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템플스테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절에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스님이라도 만났어? 미경의 농담 같은 말에 미선은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스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 며칠이 지나도 현암 스님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미선은 인터넷으로 산정사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 별다른 정보는 없었습니다. 스님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리도 없었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미선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미술학원에서 강의 제안이 들어왔고 다시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현암 스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 다정한 손길, 함께 나눈 조용한 시간들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미선은 자신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잠깐의 일탈이었고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 미선이 강남의 작은 미술관에서 전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이곳이 갤러리 시면 맞나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선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그곳에 현암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스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삭발한 머리 그대로였지만 평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셔츠에 어두운 바지 평범한 시민의 모습이었어요. 현암 스님?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꿈이 아닌가 싶어서 눈을 몇 번 깜빡였어요. 스님도 놀란 듯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그냥 정호라고 불러주세요. 제 본명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담겨 있었어요. 미선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이 근처에서 상담 관련 일을 한다고 들어서요. 일을 찾고 있습니다. 정호의 말에 미선은 이해했어요. 그가 스님직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말 괜찮으세요? 미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아니, 이게 제 선택이었어요. 정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후회보다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미선의 제안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미술관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절에서의 일들이 떠올라서 어색했거든요. 미안해요. 제 때문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정호는 미선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미선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다니. 근데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작은 상담소를 열려고 해요. 출가 전 경험을 살려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호의 계획을 들으며 미선은 안도했어요. 그가 새로운 삶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미선은 자신의 연락처를 건넸어요. 정호는 그것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씨.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보살님이 아닌 미선 씨라고요.
그 호칭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헤어지기가 아쉬웠거든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니까요. 그 말에 미선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절에서의 금기는 사라졌고, 이제는 평범한 남자와 여자로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죠. 정호와의 재회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그동안 정호가 서울에 정착하는 것을 도왔어요. 작은 상담소를 여는 일부터 생활에 필요한 것들까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상담 어떠셨어요? 미선이 정호의 상담소에 저녁을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정호는 마음쉼터라는 이름의 작은 상담소를 열어서 일주일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찾아주시네요. 다들 마음의 짐이 무거운 것 같아요. 정호의 대답에는 보람이 담겨 있었어요. 출가 전 상담 심리사로 일했던 경험과 절에서의 수행 경험이 합쳐져서 그만의 독특한 상담 방식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다행이네요. 정호 씨가 정말 좋아하는 일 같아 보여요. 네.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위로해드리는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선 씨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 말에 미선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어요. 절에서의 공양과는 다르게 자유롭게 대화하며 식사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미선 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뭔데요? 혹시 저와 함께 살 생각 없으세요? 정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미선은 깜짝 놀랐어요. 마음속으로는 기대하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심이세요? 네. 사실 미선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정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선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혼 후 혼자 살아온 지 오래되었기에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좀 조심스럽긴 해요. 물론이죠. 천천히 결정하세요. 일주일 후 미선은 정호에게 긍정적인 답을 주었어요. 두 사람은 미선이 살던 집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절에서의 은밀한 만남과는 완전히 다른 일상적인 동거였거든요.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드세요. 미선이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주면 정호는 감사 인사를 하며 받아 먹었어요. 절에서의 무언 공양과는 달리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는 죄라 했고 누군가는 파괴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 미선은 오랜 결혼 생활의 상처로 인해 삶의 의미를 잃어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호는 스님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온전한 나로서의 삶을 갈망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템플스테이라는 금지된 공간에서 만났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사랑이라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절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정호는 수행자의 길을 내려놓고 한 명의 남자로서 사랑을 택했고 미선은 그와의 만남을 통해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되찾았죠. 두 사람은 함께 살며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호는 출가 전 심리 상담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작은 상담소를 열었고 미선은 다시 열정적으로 미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금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자유가 되었죠. 미선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정호 씨, 미선 씨는 어떠세요? 미선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껴요. 두 사람의 고백에는 오랜 방황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잠드는 밤, 그 모든 순간이 과거의 아픔을 덮고도 남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형식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미선과 정호의 이야기는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어쩌면 그들이 절에서 만난 것은 서로에게 구원이자 삶의 길잡이가 되라는 하늘의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미선처럼 지치고 외롭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정호처럼 억눌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